네, 이거 문제 각자 푸셨죠? 그럼 풀이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지난 시간 했으니까. 자, 먼저 12번부터 보면은 가는 1초에 한 번씩 진동시킨 거고 나는 1초에 2회씩 진동시켰대요. 아, 그럼 초와 횟수가 나왔다는 건 주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에서의 주기를 알 수가 있다. 가와 나에서의 주기를 알 수 있다. 자, 가에서의 용수철에서의 파동의 주기는 1초에 1회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요. 그리고 나에서의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1초에 2번 진동했다는 거니까 한 번 진동하는 데는 0.5초가 걸렸겠죠. 그쵸? 그래서 나의 주기는 0.5,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번 문제 풀 때 했었는데 미란 곳에서 미란 곳까지가 이렇게 한 파장이라 그랬죠. 이렇게 한 파장. 그럼 나에서는 이게 이제 한 파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파장 자체도 일단 길이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가와 나 모두 종파죠. 종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이랬어요. 평행하, 나란하다 그랬다. 근데 요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진동은 위아래로 하지만 진행은 좌우로 하는 수직인 관계일 때는 얘가 우리가 횡파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가의 주기가 나의 2배 맞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가 2배 더 길기 때문이고 디귿, 자 속력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디귿의 속력. 자 속력, 파동의 속력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속력식이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파동에서는 주기분의 파장 혹은 F 람다에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랬죠. 자, 그럼 한번 속력을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봅시다. 자, 가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우리가 이제 가에서의 파장을 2 람다 제로라고 해볼까요? 요 길이를 2 람다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럼 주기가 1초고 파장이 2 람다 제로야. 자, 그럼 나에서의 속력을 구해볼게요. 나에서의 주기분의 파장이 속력인데 나에서의 주기는 0.5초죠. 그리고 파장은 가에서는 2람다, 길이가 2람다 제로였는데 나에서는 요거의 절반이 한 파장이 되죠. 람다 제로. 계산하면 2람다 제로고 계산하면 얘가 0.5가 2분의 1로 올라가니까 2람다 제로로 속력이 동일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람다 제로는 그냥 파장의 길이를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걸 한 파장의 길이로 설정을 하고 얘는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한 파장의 길이라고 하면 위로 볼록 한 번, 아래로 볼록 한 번. 요게 이제 한 파장의 길이 람다가 되겠죠. 자, 그럼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자, 뭐 어떤 지점에서 변이,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파동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거 시간 변이 그래프네. 문제에서 속력이 같다 그랬네. 자, 일단 먼저 속력 공식을 써봅시다. 파동의 거속시를 쓰면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혹은 F 람다에서 F는 진동수, 람다는 파장. 자,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P와 Q 파동 둘 다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먼저 볼게요. 자, 진폭을 물어봤다. 진폭은 진동의 중심부터 가장 높은 점까지의 높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진폭 우리가 A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P의 진폭이 Q의 진폭보다 훨씬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파장은 위로 볼록 한번 아래로 볼록 한번 그 거리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P 파동의 한 파장의 거리는 요만큼. 그쵸? Q에서 한 파장의 거리는 훨씬 길죠.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쵸? 길다. 그래서 파장은 누가 더 길어요?
람다 P보다 람다 Q가 훨씬 길죠. 몇 배 차이냐라 그러면은 P의 한 파장을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하면 Q의 한 파장은 얘가 지금 P가 3번 들어가죠. 3번 들어가니까 Q 파동의 파장은 3람다 제로가 되겠죠. 한 파장의 거리가 3람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P가 Q보다 짧다. 맞죠? 파장은 거리라 그랬습니다. 디귿 주기를 물어봤어. 자, 근데 방금 우리가 파장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P파동의 속력과 Q파동의 속력은 문제에서 같다 그랬어. 속력이 같대. 자, P파동에서의 주기를 볼게요. P의 주기는 모르죠. 몰라요. Q의 주기도 마찬가지로 몰라요. 왜냐면 여기가 몇 초다라고 문제에서 안 나왔잖아. 이 한 거리, 이동하는 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데 시간이 몇 초인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파장의 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X축이 시간인데 왜 이걸 한 파장으로 봐도 되는 거죠? 라고 하면 특정 시간 동안 이만큼 위로 한 번 아래로 볼록 진동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길이는 비례할 수밖에 없죠. 시간과 파장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한 파장은 모르지만 비례식으로 1대 3인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면 Q의 파장이 3람다 제로예요. 그럼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T의 주기가 Q의 주기보다 3분의 1 짧아야 되죠. 이렇게 3분의 1 T분의 람다 제로고 얘는 T분의 3람다 제로면 되죠. 그래서 P의 주기는 3분의 1T라 그러면 Q의 주기는 T겠다. 그래서 P가 Q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1배죠. 3분의 1배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점에서의 변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꾸불꾸불 계속 움직일 텐데 이 지점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만 봅시다. 그럼 얘는 좀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파동을 잘 생각해야 돼요. 파동의 한 지점은 위아래로밖에 못 움직여요. 하지만 파동은 전체적으로 전파 속도, 그쵸? 속도를 갖고 좌나 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입자, 파동을 구성하는 입자는 위아래로만 진동하는데 파동은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전파 속도를 갖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렇다는 것은 지금 들어서 이 파동, 제가 그린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점은 좀 있다가 아래로 내려갈 거야. 왜 아래로 내려갈까? 아래 방향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좀 있다가는 윗방향으로 볼록한 파동 에너지가 다가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갔다 좀 있다 이렇게 다시 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 것을 그 지점, 이 지점에서의 변이라는 거. 이 지점이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갔다가 좀 이따 다시 위로 갈 거고 좀 이따 아래로 갈 거고 좀 이따 위로 갈 거고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야. 이 지점에서의 위아래 운동을 시간에 따라 펼쳐놓으면 결국 변이 그래프랑 다를 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풀고 여러분 쉬십시오. 금방 끝낼게요. 자, 14번은 6초 뒤에 이제 지금 이제 파동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되고 있는 애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매질이 1번 매질, 2번 매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물이면, 여기서는 공기면, 아니죠. 여기 물이라고 하자. 자, 여기 1번 매질을 물이라고 하고 2번 매질을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 했죠? 파동이 진행할 때 변하지 않는 건 처음 시간에 했었는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파동을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리는 게 필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6초 뒤에 파동이 이렇게 왔대요.
이가 뒤에 있는 파동이 이렇게 쭉 앞으로 떠밀려 온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문제에서 일단 구하라는 걸 봅니다.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식을 써야 돼. 자,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혹은 람다 F, 진동수분의 파장인데 한번 볼게요. 자, 매질 2를 한번 봐봅시다. 매질 2에서 한 파장의 길이는 몇일까? 라 그러면 요 길이가 4m이기 때문에 매질 2에서 한 파장의 길이는 8m입니다. 그쵸? 그럼 매질 1에서 한 파장의 길이는 몇이냐?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요 길이거든요.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매질 1에서 한 파장의 길이는 몇일까요? 요만큼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중에 두 칸이니까 4m가 되겠죠. 그렇죠? 2m, 2m, 2m에서 두 칸이니까 4m. 자, 그러면은 매질 2에서의 속력을 구해 볼게요. 자, 한 주기는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6초 뒤에 여기 와 있죠. 그쵸? 그리고 뒤에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꼬불꼬불 뒤에 연달아서 이제 이어진 요 파동이 매질 다시 설명할게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매질 1에 있던 애들이 매질 2로 넘어오면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뭐만 변한 거예요? 파장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변하지 않을 때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 매질 2에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한 주기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이냐라 그랬을 때 지금 6초 동안 6초가 지났을 때 매질 2에서 파장은 얼만큼 이동했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한 번, 한 번. 6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어요. 요만큼은 원래 있던 애고 요만큼 이 지난 실선만큼 이동했는데 이 실선의 길이는 몇이냐라 그러면 4분의 3 파장이 되겠죠. 원래 파장의 4분의 3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쵸? 총 몇 미터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파장의 4분의 3이니까 6미터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쓰게 되면은 자, 주기분의 람다인데 대입을 하게 되면 사실 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대입을 해봅시다. 자, 6초 동안 그러니까 결국 주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얘는 6초 동안 매질 2에서 파동은 6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한 거야? 6미터 이동했죠. 6미터. 따라서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속도는 1m/s다. 그러면은 매질 2에서 한 파장의 길이는 8m라는 건 매질 2에서 파동의 주기는 8초가 되겠죠. 8초.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는 매질 1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질 1에서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시간분의 거리 쓰면 되는데 동일하게 6초 동안 자, 매질 1에서 한 파장에 이동한 거리를 봅시다. 자, 매질 1은 원래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가 있었는데 그 뒤에도 하나, 둘, 셋, 3개가 똑같이 있어. 이동거리 어떻게 측정하냐? 여기 있는 애가 지금 6초 뒤에 1로 가. 그리고 자, 여기 뒤에 여기 있던 애는 어디로 갔냐? 얘가 1로 간 거예요. 맞습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것은 총 몇 미터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1로 왔으니까 얘 0이었던 지점이 여기 3미터로 온 거죠? 절반만큼 왔으니까 1, 2, 3, 4, 5, 6, 3미터 이동했네. 그죠? 요 지점이 3미터 이동했으니까 3미터 이동에 따라서 속도는 2분의 1m/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질 1호서의 파장은 4m고 주기는 몇이냐? 주기는 얘가 4m 이동했을 때가 한 파장인데 6초 동안 3m 이동해서 2분의 1m/s의 속력이 나왔다는 건
주기는 몇이 돼야 될까요? V가 2분의 1인데 얘가 T분의 람다인데 람다가 4m야. 그럼 T는 8초가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인데 진동수가 불변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주기도 불변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같아야 되네.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네, 뭔가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어려운 거고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5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걸 봐야 돼요. 속력은 변하지 않고 주기가 2초다. 그리고 임의의 시간 t0일 때 이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m가 된다. 자, 변이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 파동을 이루는 입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했고 이 에너지가 진행 방향이라고 하죠.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곧 진행 방향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쵸? 방향이 곧 진행 방향이다. 근데 구에 있던 입자가 처음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 얘가 T0가 지난 시간 후에 여기로 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지금 요 0초일 때 여기 있던 파동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쵸? 요 뒤에도 이렇게 파동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면 오른쪽으로. 근데 몇 초가 지났더니 얘네가 앞으로 와서 이런 파동이 됐다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9m에서의 변이가 마이너스 1m가 됐다는 건 정지 상태에 있던 여기 3m에 있던 요 상태가 9m인 상태로 왔을 때 몇 초가 걸렸냐 요 소리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3m에 있는 지점의 에너지가 9m로까지 오기 위해서는 6m를 이동해야 돼. 그쵸? 자, 우리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했어요. 그쵸? 혹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했다. 자, 주기가 2초래요. 2초. 그쵸? 2초 동안 자, 한 파장의 거리는 몇 미터냐? 문제를 보면 나오죠? 한 파장의 거리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거 한 번이잖아. 한 파장의 길이 4m잖아요. 4m야. 일단 애초에 요 파동의 속력은 2m/s로 일정해요. 그렇죠? 일정한 파동인데 이 3지점에 있는 마이너스 1의 변이가 9까지 오기 위해선 총 6m를 이동해야 돼. 그래야지 요런 모양의 형태를 9m가 가지면서 변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초기 파동이 몇 초 뒤에는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이게 이동해서. 그럼 총 몇 미터 이동하는 거야? 6m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속도는 2m/s로 일정해. 그럼 시간은 몇 초 걸리는 거예요? 3초 걸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따라 T0는 3초다. 3초 후에 이 파동이 전체적으로 6m를 이동하면서 여기가 12m가 되고 9m가 되면서 여기 변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많이 풀면.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지시고 그림을 좀 몇 번 잘 꼼꼼하게 몇 문제 잘 그려보시고 난 그림 그려서 푸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만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림 그리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도 외우시고 V는 F람다, V는 T분의 람다, 거속시, 파동의 거속시 외우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남은 시간은 조용히 자습하시고 다음날 봅시다. 내일 봅시다.